이 집착은 오랫동안 새에 갇힌 새가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무능이에요. 새 주인은 새장문을 열어놓았지만 자신의 일부가 된 새장 안을 떠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장소니까. 그것을 떠나는 행위는 자기를 부인하는 배신이며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드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해 육체를 지닌 동물로 태어나고 선생을 만나 지적이지만 이기심을 품은 경쟁에 삼할 수 있는 똑똑한 인간으로 홀려 태어나. 인간인 척합니다. 예수도 제자들한테 무리를 앉혀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진정으로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악언이나 악행을 인식하지 못해요. 저도 이제 가만히 요즘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무심코 내뱉는 단어를 보면 제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내 일부가 돼서 나도 몰라. 그렇죠? 그걸 인식하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악취, 이 특별히 중독시킨 게 악취예요. 내 몸에 악취가 배면 나는 몰라. 근데 상대방은 아는 거지. 그것이 주위 사람에게 고약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주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비극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 비극의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죽을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데 모든 여기 있는 2만 명의 관객들은 아는데 자신만 몰라. 이거를 치명적인 실수라고. 마가복음 저자가 사용한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 원래 의미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채 어떤 것을 새롭게 인식하여 그것이 원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용기다. 인간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을 간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머리의 왕가는 거추장스럽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따뜻하게 주는 털모자다. 대중이 그에게 부여하는 인기나 명성은 쓸데가 없다. 산을 오르는 여정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그가 가져가야 될 게 스타우로스라는 게, 스타우로스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T의 가로대는 범죄자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에다 목을 박거나 밧줄로 묶었다. 십자가 처형은 범죄자들을 조용히 해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겸허하게 하는 극형이다. 자신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외부의 질시와 야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을 만큼 인생의 유일무이한 임무가 스타우로스예요. 드리오다나가 이끄는 카우바라 군대가 진열하여 아르주나가 이끄는 판다바 군대들과 현투를 벌참이다. 다나 군대는 보기에는 강력한 용사들로 인식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욕망들의 화신들이다. 남들이 보기에 허울이 좋은 세장 안에서 우쭐하고 안주하십니까? 아니면 창공을 향해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좀 길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단테 신곡에서 나오는 이 욕심과 특별히 식탐이 이게 도시 안에 사는 권력욕이 확 되면서 이게 확 퍼져요. 인간이 특별히 갖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치명적인 실수가 왜 그리스에 등장을 했느냐.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기원전 5세기 등장을 하고 기원전 5세기 등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기주의일 수밖에 없다.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뽑는 거죠. 여러분하고 연관되어 있거나 우연히 만났거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책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투표란 제도를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투표란 제도가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대중이 많이 찍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그리스 비극이 등장을 했다. 그리스 비극으로 아테네 극장에서 그리스 시민들에 대한 교육 없이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의 귀족들이 그리스 비극 공연을 자기 돈을 내서 한 거예요. 이것이 후에 로마 시대 메세나 운동이 됐고, 이것이 레이뚜르기아라는 운동이에요. 레이뚜르기아, 이게 나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레이뚜르기아라는 그리스 단어가 뭐가 됐냐? 영어로 리터지, 예배가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영적으로 깨우치는 운동을 뭘로 했느냐? 문학작품으로 한 거예요. 비극작품. 그래서 대중에게 그리스 비극을 보여준 거예요. 대중에게 그리스 비극.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코미디아는 다르죠. 트라고디아니까. 그 트라고디아의 주인공은 항상 왕족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리고 언어는 하이 랭귀지, 최고의 귀족들이 사용한 언어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 공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공연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경쟁이에요.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투표라는 거지. 매점 매석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공정이 민주주의의 특징이고 누구나 참여해서 1등이 환영받고 월계관을 쓰는구나. 이전까지는 신체 운동으로 올림픽 게임이 있었다면 기원전 5세기에 신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운동,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이다. 이것이 노벨상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쟁에서 제일 천재적인 글을 쓰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비극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요즘 TV에서 하는 노래 부르는 것들이 사람들이 막 해서 점수 줘갖고 1등 가죠. 그게 그거예요. 심사위원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등장을 시키는데 거기에 영웅을 등장시켜. 왕이나 귀족을 등장시켜. 근데 왕이나 귀족들이 아주 잘 나가고 행복한 것은 끝나지 않아요.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돼.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난 사람이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국으로 가는데 있을 수가 없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눈을 찔르니까 공포를 조장하래요. 공포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공포, 그리스어로 포보스와 연민, 파소스, 엘레오스라죠. 엘레오스, 연민. 엘레오스를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해서 그리스 비극이 되었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갖고 있는 실수가 있는데, 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하마르티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치명적인 실수.